데일리 업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HB투자자문의 박재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항공주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인 항공주의 추세가 좋아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나요? 대한항공 잠깐 봤잖아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예. 네, 오늘 가져나온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뭐 놀러 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기가 어려운데 국제선 여객 수요는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간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국제선 여객 유리 활동료가 작년 9월부터는 사라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우리나라 전국 공항 국제선 여객은 7월까지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9%가 증가됐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한 평균적으로 8.7% 늘어났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 화물 수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까지 해서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여객 매출 비중이 화물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객이 요즘 괜찮다고 하면은 항공주도 괜찮지 않나, 관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성수기였으니까 그 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성수기였기 때문에 또 혹은 해외여행 워낙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객 수요 증가한다는 점, 또 화물 수요도 증가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요즘에 이 항공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러면 뭐하냐, 약간 실속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많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일단 건가요? 많이 태우는 거랑 예. 또 비싸게 태우는 거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태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 2월 상순정에는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나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얼마를 받고 수송을 했는지, 그래서 마진을 얼마나 남겨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고, 일단 태우는 거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에 따져서 볼 것 같으면 수요 고성장은 바로 확인이 되고, 또 제값을 받고 태웠는지는 이제 바로 알기가 어렵고, 네. 경쟁이 심한 근거리 국제선, 뭐 동남아 이런 쪽이 있지 저가 않습니까? 항공들 특히나. 저가 항공들이 요즘 거기 많이 진출을 하고 항공편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근거리 국제선에 높은 항공사일수록 2분기 수송 실적 많이 태우긴 했는데 뭐 매출이나 이익은 별로 좋지가 않았다. 뭐 많이 태우긴 했지만 돈은 많이 못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 운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받고 태웠느냐, 이 평균 네. 운임에 대한 하락률은 진에어가 제일 높고요. 예. 제주항공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좀 앞을 차지를 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그 뒤를 이었는데 차이가 한 3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자체가 네. 3배 가까이 나서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운임 하락률이 좀 많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평균 국제 수송객 증가율로 보면 아무래도 싸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 먼저 찾아보는 게 진에어나 뭐 네. 제주항공 이런 걸 찾아보게 되죠.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역시 수송객 증가율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그 뒤로 훨씬 더 적은 숫자였고, 제주항공, 진에어가 34.8%, 34.5% 수송객, 사람을 많이 태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뭐 3%, 2.3%에서 많이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단거리 국제 노선에서 뭐 수요 확보를 위해서 싼 티켓도 많이 하고, 그래서 행사도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예.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걸로도 많이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15년 연평균 수송객 증가가 3%밖에 안 되는데 운임은 또 떨어지고, 저비용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는 중단거리 노선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66%로. 대한항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갖는 이미지에서도 대한항공은 멀리 좀 가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렇죠. 예. 가까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저비용 항공사들이랑 경쟁을 많이 하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운임도 떨어지면서 사람도 많이 못 태우는 좀 악영향이 좀 있었죠. 평균 운임 하락은 어쨌든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지난 동기 대비해서는 93% 감소, 진에어가 72억 영업 손실을 봤고요. 대한항공은 잘 벌었어요. 그래도 네. 1,592억, 아시아나는 288억 영업이익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말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 국제 항공사를 찾아보면은 정말 싼 가격에 티켓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싼 게 많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여행 계획은 많이 모집을 하는데 또 실속은 없다. 이걸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3분기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3분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죠.
해보자면 어떤가요? 3분기는 이제 성수기죠. 예, 많이들 그렇죠. 놀러 가시고 휴가도 많이 내시는데 뭐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많다고. 예, 근데 평균 운임이 이번에 오르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성수기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성수기였으니까, 어차피 많은 예. 사람들이 내 티켓을 살 텐데 가격을 좀 올려놔 볼까라는 전략을 쓴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평균 운임이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폭은 작아지고 있고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사라지고 나니까 국제선 여객 수요도 좋아서 운임을 이제 올려서 받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성수기 수요가 매우 좋았고 뭐 못 먹어도 다들 여행은 간다라는 심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떠나셨죠. 뭐 메르스 기저 효과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를 따져봐야 될 텐데 4분기의 평균 운임은 또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항공기를 많이 늘렸는데 비행기를 샀다라는 뜻이죠. 네. 좀 어렵게 말하면 뭐 저비용 항공사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비행기를 좀 샀어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은 4대가 추가됐는데 원래 22대 있던 걸 4대를 추가시켰으니까 많이 늘렸죠. 26대가 됐고 진에어가 19대에서 22대로 3대를 늘렸고요. 대한항공은 1대밖에 안 늘렸고 오히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2대를 줄였습니다. 네. 근데 항공기를 샀으면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티켓을 팔아야죠. 수익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일단은 띄우고 봐야 되기 예. 때문에 운임을 낮춰서 많이 팔려고 할 거고 그럼 추석 지나고부터는 운임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수송객 수 증가율도 물론 봐야겠죠. 하지만 업계 동향을 유심히 파악하면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니까 운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비싸게 팔고 있는지 혹은 좀 가격을 떨어뜨려서 파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수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항공주 하면은 이게 뭐 성수기냐, 그래서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국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국제 유가의 흐름은 어떠냐 이 정도만 보는데 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정보 같은 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예측치든 모르는 게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최선호주를 꼽아 주신다면요. 뭐 말한 거랑 거의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하고 그리고 제주항공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대비해서 멀리 가는 게 많아요. 네. 장거리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미국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경쟁이 덜 치열한 편이고 그래서 평균 운임 하락률도 가장 낮습니다. 3분기에 평균 운임이 오르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4,038억이고 이 정도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5%가 증가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한진해운 이슈가 있죠.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얘기가 예.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전격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우려보다는 대한항공 이익 증가 모멘텀이 더 세다고 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데 네. 뭐 비싸게 못 팔지만 그래도 일단 많이 판다라는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단거리 경쟁 심화가 있어서 평균 운임은 악화되겠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나 줄었고 새로 생긴 항공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너무 싸게 막 팔았다가 뭐 이익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를 고쳐서 빌렸던 비행기들은 고쳐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치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하반기에는 항공기 반납할 것도 없고 3분기 영업이익도 310억 정도 나올 걸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84% 증가, 뭐 성수기 수요보다 수요 증가 예측을 해서 운임도 올린 거 이런 거 합치고 나면 제주항공까지 해서 뭐 대한항공 큰 쪽으로 보시고 작은 쪽으로는 제주항공 이게 두 가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업종 분석 항공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HB투자자문의 박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